안녕하십니까. 몸이 먹고의 곽성환입니다. 오늘은 제가 통풍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우리 주위에서 가끔 이렇게 통풍에 걸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좀 이렇게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지 환절기가 되면 이 통풍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통풍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, 이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증이 아니라, 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줄 만큼, 일상적인 생활이 좀 불편할 만큼 큰 고통이 있는, 그런 어떤 질병이기 때문에, 이 치료에, 예방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,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, 일상적인 어떤 식생활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기 때문에, 그런 좀 이렇게 맥주를 좋아하신다든지, 닭고기를 좋아하신다든지, 육류 섭취를 좀 많이 하시는 이런 분들은, 아무래도 이제 이 통풍에 좀 노출이 쉽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특히 현대인들의 어떤 식생활이 육류 섭취가 좀 많기 때문에, 특히 이 현대인들이 이 통풍의 어떤 발병이 좀 빈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제가 아는 그 후배도 이 통풍이 이제 굉장히 심해가지고, 이제 통풍이 올 때는 이 신발을 잘 신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에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는 신발을 벗고 운전을 해야 할 정도로 그런 어떤 굉장히 심한 통증의 어떤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 통풍이라는 게, 일단은 통풍이 오게 되면, 우리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도 통풍을,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소염제라든지, 진통제라든지, 이제 이런 어떤 제제, 복용을 통해서 증상을 약화시키고,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어떤 면역 기능이 좀 회복이 되면서 이 통증이 사라지고 하는 이제 그런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통풍이라는 질병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면역 기능이 또 떨어지고 식생활 습관이 또 그런 어떤 육류 섭취라든지 이런 게 또 많아지게 되면 이게 또 쉽게 다시 재발을 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, 어떻게 이걸 좀 전통의학적인 방법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통풍을 지금 저쪽 서양의학에서는 이걸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요산이다,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전통의학에서는 조금 이제 보는 방향이 틀립니다. 물론 요산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죠. 근데 저희가 이렇게 임상의 어떤 전통의학적인 임상 결과를 보게 되면, 이렇게 몸에 나쁜 습기라든지 관절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어떤 원재료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한방 제제를 전통의학 제제를 만들어서 복용을 했을 때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많은데, 좋아진 상태에서 요산 체크를 했을 때 요산이 여전히 높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요산이라는 것이 어떤 몸에 이제 축적이 많이 되면서 어떤 염증을 일으키는, 염증을 유발하는 어떤 근본적인 그런 원인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, 이 요산이라는 것이 이 통풍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다,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통풍을 전통의학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통풍에 관한 전통의학적인
전통의학적인 이 이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, 전통의학에서는 어떻게 이 통풍을 설명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 전통의학의 어떤 서적이나 이런 데서는 통풍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. 통풍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이제 그 어떤 명칭을 이야기하자면 백호역절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백호열절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, 이 백호라는 게 이게 이 호랑이를 뜻합니다. 호랑이를. 그래서 호랑이가 무는 정도의 그런 어떤 그 관절의 고통, 이제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이 백호열절풍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큰 범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그 전통의학에서는 그 통비라고 합니다. 통비. 통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범주에 속합니다. 그럼 이게 통비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, 이 통증이란 말이고, 이 비자는 마비되다 할 때 그 비자를 쓰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관절염에도 속하고, 일종의 관절염이죠. 특수한 관절염이죠. 특수한 부위에 생기는 관절염이죠. 이건 이제 백호열절풍이고, 이제 전통의학 범주에서는 이제 통비라고 하는 이제 범주에 속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 그 전통의학에서는 이 통풍의 원인을 그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. 세 가지로. 그 이제 조금 추상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통풍에 관해서 이제 원인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, 그러니까 차갑다는 뜻이죠. 그 다음에 습기, 그 다음에 풍, 한섭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한섭풍.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, 한이란 말은 굉장히 그 차갑다는 말이죠. 차갑다는 말이고, 이제 습이라는 말은 습기입니다. 습기.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전통의학에서 어려운 개념이 이 풍이라는 개념입니다. 풍이라는 개념. 이 풍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뭘까요? 이게 뭐 한자로 쓰면 바람이지만, 이 풍이라는 개념은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, 이게 이렇게 막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. 돌아다닌다는 뜻.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절염을 풍습이라고 하죠. 풍습. 그게 이제 습기, 그 다음에 이제 바람,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, 그런 이제 습기로 인해서 관절에 병이 들게 되는데, 이제 모든 관절이 이렇게 다 아프니까 이걸 이제 풍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피부가. 그런 경우를 또 뭐라고 합니까? 풍진이라고 합니다. 풍진. 그러니까 온몸에 이렇게 퍼져나가는, 이제 요런 어떤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그 풍자를 쓰게 된다.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통풍이라고 했을 때, 이걸 이제 전통의학에서는 찬기운, 그 다음에 이제 몸의 습기,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나쁜 그 풍, 이제 이러한 어떤 원인들이 통풍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전통의학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통풍에 관해서 그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은 찬기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습기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습기를 이렇게 몸 밖으로, 나쁜 습기를 몸 밖으로 이렇게 잘 내보내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어떤 원인이 없어지니까 그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가 좋아지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풍의 기운도 그 몸에 이렇게 그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거풍이라고 해가지고 그 풍을 제거해주는
그 풍의 기운을 제거해주는 이제 이런 원료들을 쓰게 되면 그 이 통풍도 그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제 전통의학에서는 어떤 원료들을 가지고 이러한 그 통풍을 치료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시오가피, 그 다음에 어성초, 그 다음에 사삼. 이 사삼이라고 하는 건 이게 더덕입니다. 더덕. 우리가 잔대라고도 합니다. 잔대. 그 다음에 진피. 진피는 이게 그 귤의 껍질이죠. 그 다음에 우슬. 이거는 이제 그 관절이 안 좋을 때 이제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우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특색이 뭔가 하면 그 활혈 작용이 있습니다. 혈액을 잘 돌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고, 이렇게 올라와 있는 나쁜 기운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배설이 잘 되게끔 하는,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의 기운을 이 신체의 어떤 아랫부분으로 작용하게 하는 이제 이런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줄풀, 그 다음에 건강, 이거 생강이죠. 그 다음에 창출, 그 다음에 육계, 이건 계피입니다. 계피. 그 다음 노건. 노건은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, 노건은 이제 갈대의 그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러한 원료들이 도대체 어떻게 통풍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어쩌면 오늘 이 그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어떤 면역 기능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원료 구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전통의학의 원료이긴 하지만은 이 원료들은 사실은 제가 이전에 건강식품을 할 때, 건강식품 공장을 할 때,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식품으로도 다 쓸 수 있는 원료들입니다. 이거는 이제 건강식품으로 개발을 했던 이제 그런 제품입니다. 그 제품에 관한 이제 간단한 설명은 제가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가 이 원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, 어떻게 이게 이제 통풍에 관해서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중요한 약재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시간이 많다고 이 시간이 굉장히 너무 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이제 짧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게 되면, 가시오가피 같은 경우에, 이 가시오가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게 좋은 어떤 원료입니다. 그리고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게 뭔가 하면, 가시오가피는 아마 러시아 쪽이라든지, 중국, 뭐 이런 데서도 그 가시오가피가 이 자생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전 세계의 가시오가피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가시오가피가 약효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왜 똑같은 땅에서 나왔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이렇게 원료가 성능이 뛰어난가?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어떤 뭐 기후적인 영향이라든지, 그 다음에 지형적인 영향이라든지, 뭐 그런 거하고도 이제 여러 가지 관련이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조금 이제 긴 내용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어쨌든 이 가시오가피는 이 풍습을 제거합니다. 풍습. 그러니까 이제 몸에 나쁜 풍의 기운, 그 다음에 이제 습기, 이런 거를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. 풍습을 제거합니다. 풍습을 제거해 줍니다. 그 다음에 근골, 뼈를 강하게 해줍니다. 근골, 강화. 뼈를 강하게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면역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는 거죠. 뭐 안에 이제 사포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이 가시오가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풍뿐만이 아니고 면역 기능을 개선한다든지,
그다음에 그 관절을 치료한다든지 요통을 치료한다든지 했을 때도 굉장히 그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런 원료들은 전부 다 그 식품군에 속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전통의학의 뭐 처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뭐 식품이라고 봤을 때는 레시피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원료들을 그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뭐 달에서 이렇게 복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.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통풍에 관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 아버님이라든지 저희 친구들이라든지 뭐 저기 중국에 계신 제가 아시는 그 사장님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게 그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원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두 번째 이제 어성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청열, 그러니까 그 열을 내려주고 이게 이제 그 해독을 해줍니다. 그래서 청열 해독 기능이 있습니다. 청열 해독 기능이 있는 겁니다. 그럼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그 통비라고 이 관절염에 속하는 통비라고 하는 이거는 그 찬기운, 그다음에 습기, 그다음에 그 풍의 나쁜 기운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아니 왜 이거를 찬기운하고 관계가 있는데 왜 열을 내려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 통풍이 왔습니다. 큰 발가락 옆에 통풍이 왔습니다. 그 통풍이 어떻게 됩니까? 굉장히 그 빨갛게 변합니다. 색깔이. 빨갛게 변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? 굉장히 붓습니다. 부어가지고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바람만 스쳐도 아플 정도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까요? 그 나쁜 습기가 그 관절의 정체가 되다 보면 왜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죠.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. 나쁜 습기가 그쪽에서 굉장히 모여 있다가 그게 염증을 일으키면서 열로 변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어떤 관절이 굉장히 그 통증이 유발됐을 때는 그 부위가 굉장히 붉어지고 무릎도 마찬가지죠. 무릎도 그 풍섭형 관절염이나 이런 게 오게 되면 굉장히 붓고 굉장히 색깔이 그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그 부어서 이렇게 주름이 확인이 안 될 정도로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어성초가 그 열을 내려주고 해독을 해주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사삼입니다. 사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덕이죠. 더덕이고 그 다음에 잔대라고도 합니다. 잔대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 청열, 그다음 열을 내려주죠. 열을 내려주고 생진. 열을 내려주고 이 몸의 진액을 만들어줍니다. 몸의 진액을.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더덕차 뭐 이런 경우에도 그 평상시에 좀 마시게 되는데 사실은 폐에 굉장히 좋습니다. 폐에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게 그 열을 내려주고 우리가 그 관절염이 생긴다든지 그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열 때문에 몸에 이제 진액들이 다 마르게 됩니다. 진액들이 마르게 되니까 이제 이 사삼을 복용했을 때는 그 열을 내려주고 그 몸에 이제 그 이렇게 부족해진 그 진액을 보충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원료가 이 줄풀이라는 겁니다. 줄풀이 뭐죠? 줄풀은 우리가 이 개울가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크게 이제 쭉쭉 이렇게 풀들이 자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우리가 그런 어떤 개울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줄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독성을 없애줍니다.
이 혈액 내에 있는 이런 독성들을 없애준다고 보시면 됩니다. 혈액 내에 있는 이런 독성들을 없애주는 그런 작용을 줄풀이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약재 같은 걸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어성초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삼이라든지 그 다음에 줄풀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원료들이 조금 성격이 찹니다. 열을 내려주고 하는 이제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성격이 차기 때문에 이제 그 계피라든지 그 다음에 생강이라든지 좀 따뜻한 이런 원료들을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어떤 레시피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원료들을 제가 이제 조금 양을 보게 되면 가시오가피 같은 경우에는 한 150 정도, 50g입니다. 150g. 그 다음에 어성초 같은 경우에도 150g. 그 다음에 요 사삼 같은 경우에도 150g. 진피도 150g. 우슬도 150g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줄풀 같은 경우에는 100g만 합니다. 100g. 그 다음에 이제 건강, 이 생강이죠. 건조한 생강도 100g만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창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원료입니다. 150g. 육개 같은 경우에는 100g. 계피죠. 그 다음에 이제 노근도 100g. 이렇게 이제 용량을 하셔가지고 이걸 이제 100ml짜리 파우치에 60개를 만듭니다. 100ml짜리 파우치로 60개를 만들게 되면 하루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뭐 거의 한 달치가 되겠죠. 한 달치가.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가공을 한 다음에 2개월 정도를 복용합니다. 2개월 정도를 복용하게 되면 이 통풍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제 정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.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뭐 한 3달 정도를 또 해야 될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환절기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을에서 겨울 가기 전에 매년 뭐 한 달 정도, 2달 정도를 이제 복용을 뭐 해가지고 한 2, 3년 정도를 해주게 되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근본적인 치료가.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통풍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제 이제 지금 영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건강식품 회사를 하면서 제품도 만들고 했지만 일단은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폐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품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. 하고 있지 않지만은 통풍이라는 게 저도 한번 통풍에 한번 걸려도 봤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 레시피를 공개를 해서 이 통풍을 앓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통풍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에서 지금 이제 레시피를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통풍이 있는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도 이 레시피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뭐 면역 기능이 안 좋다든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활용을 하셔가지고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입니다. 그럼 통풍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러한 처방을 개발하게 된 그 동기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